왜 소뿔이냐, 왜 또 암소뿔이냐, 이 문제인데요. 일단 이제 왜 소냐라고 하는 거죠. 그 많은 동물 중에 왜 소냐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이 비료를 만드는 게 선홍무님도 얘기했다시피 별균을 성기체라고 하죠. 아스트랄이잖아요. 성기체, 전기체 두 종류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 번식 성장과 관련된 거거든. 근데 땅 자체에 전기체는 많이 있어요. 땅 자체가 에테르를 많이 머금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끊임없이 아스트랄이 쪼여지면서 이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땅과 어울리면서 이게 새로운 어떤 전기체의 진화가 일어나는데, 이 잘 어울려지면 어울려질수록, 잘 어울려진다는 것은 혼합이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오래된 땅이 좋은 땅이에요. 혼합이 많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많이 있는 땅이 좋은 땅인 거죠. 그 곁에 말하자면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사계절도 뚜렷하고 요런 데 있는 데가 비옥한 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잘 혼합이 된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합이 되면 원소 단위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는 건 질소화가 되는 거예요. 질소화가. 그래서 모든 그 자연에서 발생하는 자연 비료의 기본 성질은 질소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양에서 이 질소를 토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동양식으로 말하면 토화작용이에요. 근데 이 토화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많이 섞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비료를 동물로부터 얻는다라고 했을 때 왜 또 동물로부터 얻냐? 동물이 아스트랄 덩어리거든요. 동물이 아스트랄 덩어리예요. 그럼 어차피 땅에는 지금 에탄올은 풍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스트랄을 많이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성기체를 많이 집어넣어 줘야 되니까 동물을 활용을 하는데, 그 중에 왜 소냐 하면 소가 소화작용이 제일 토화작용이 강해요. 소가. 왜냐하면 소는 되새김질을 하잖아. 넣었다가 빼내가지고 또 씹어가지고 또 넣었다 또 빼내가지고 또 씹고 계속 돌리거든. 그러면 소가 이렇게 뭐 아무거나 가지고 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머리라고 쳐봐요. 이쪽이 꼬리 쪽이라고 쳐봐. 이쪽은 해의 작용을 많이 받고 이쪽은 달의 작용을 많이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기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으로 치면 하체 쪽이죠. 하체 쪽은 달의 기운을 많이 받고 상체 쪽은 해의 기운을 많이 받게끔 돼 있어요. 근데 아까도 뿔 얘기를 했지만 사슴뿔 같은 거 막 이렇게 퍼져 있잖아. 퍼져 있는 뿔들은 그 작용이 기본적으로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성기체를 바깥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모아주는 게 아니고. 근데 소같이 단일형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 얘네들은 기능이 달라요. 바깥으로 기운을 빼내는 게 아니고 반탄시키는 거예요. 기운을. 근데 이런 어떤 두개골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네 발 달린 짐승들 중에서는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종이 가축 중에서 소예요. 인간도 두개골의 특수한 구조 때문에 두뇌가 발달하는 거거든. 제가 이거 강의 때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우리는 직립돼 있다는 조건하고 두개골의 구조 때문에 신경의 정보가 안에서 반사되면서 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두개골의 성질, 형태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소가 인간하고 비슷한 내부에서 기운이 반사되는 이런 두개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의 뿔이 바깥으로 에너지를 빠지게 하는 놈이 아니고 사슴뿔은 빠지게 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반사를 시키는 애예요. 반사를 시키면 성기체가 소화가 일어납니다. 소화가 일어나면 요쪽 위쪽으로 이렇게 쭉 입으로 한번 넣어가지고 두개골까지 쭉 넣은 다음에 성기체를 넣은 다음에 얘가 반사돼서 되돌아와요. 그리고 이게 씹는 것도 얘가 반사를 시키잖아. 다시 집어넣잖아. 이 과정을 몇 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소똥 자체가 질소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소똥 자체가. 게다가 소라고 하는 이 짐승 자체가, 동물 자체가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가축들 중에서는 말하자면 그 토화작용, 소도 그렇고 염소류도 그렇고 토화작용이 기본적으로 센 놈들이에요. 토화작용이 기본적으로 센 놈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동물들이 각각 어느 계절의 성질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 같은 경우에는 12지지에다가 표시를 해놨잖아. 그러면 소가 있는 데는 어딥니까? 뭐 지지 잘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축, 자축인묘할 때 축이에요. 축. 축이 축 그 자체가 토예요. 축 그 자체가 토입니다. 그 다음에 양,
동양인은 양이죠. 사슴 같은 거 이런 거 별로 없고 양, 산양, 염소, 양 아니면 염소가 되는 거지. 예, 요런 유들이 많은데 얘들이 미예요. 미 자체도 토예요. 그렇죠. 근데 두 개는 기능이 달라요. 미는 확산하는 토고 축은 모으는 토예요. 그러니까 이 모으는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가 소예요. 근데 겨울이 되면 왜 겨울에 집어넣느냐 하면 성기체라고 하는 거는 우주 기운이잖아요. 우주의 별 기운이잖아요. 이 별 기운이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아스트랄이기 때문에 열기거든요. 열기. 근데 열기를 모아내야 되는데 열기를 모아낼 방법이 없어. 열기는 여름에는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죠? 공중에 떠 있는 열기를 모아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열기가 겨울이 되면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모아낼 수 있지. 그러면 모아낼 수 있어요. 어차피 이 소의 뿔이라고 하는 건 생긴 구조도 그렇고 원래 얘의 기능도 그렇고 계속 성기체를 모아서 돌리는 역할을 하는 애거든. 그걸 원래 하고 있던 애를 뿔을 잘라가지고 땅속에 딱 묻으면 성기체를 빨아들여요. 아스트랄을 빨아들인다고. 그때는 아스트랄이 여름에는 공중에 떠 있으니까 포획을 못해. 겨울에는 땅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소 뿔을 딱 묻어 놓으면 이쪽으로 빨려 들어오는 거야. 성기체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소라고 하는 그 동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래 토 성질이 강한 데다가 이 뿔이 하고 있는 기능이 성기체를 모아서 토화작용을 일으키는 기능을 살아서도 했는데 살아서 그 기능 했던 뿔을 그대로 땅에 묻으면 죽어서도 한다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겨울에만 사실은 아스트랄이 성기체가 땅속으로 들어갈 때가 겨울이에요. 겨울이고. 근데 겨울 동안 다 똑같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 겨울 중에서도 특히 이 생명기운이 팔팔한 성기체가 집중적으로 모여드는 다른 세 달이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자축인묘로 표현하면 자축인 이 세 달이에요. 이 세 달이 땅 안에 성기체가 가장 이렇게 살아있을 때예요. 그래서 한겨울 동안 계속 묻어주면 물론 좋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실은 기운이 모여드는 핵심 달은 요 세 달이다. 요 세 달이라서 사람들이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에서 하늘이 열리고 축에서 땅이 열리고 인에서 만물이 피어난다. 만물이 생명이 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 달이 실은 땅 속에서 기운이 가장 생생하게 모여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지나고 나서 소뿔 빼내야 돼. 인을 기운까지 받고. 일단 소뿔에 대해서는 뭐 대략 그래요. 좀 저도 처음에 소뿔이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왜 암소뿔이냐라는 문제가 있죠. 암이 그러니까 음적인 게 양적인 걸 끌어당기잖아요. 음적인 게 양적인 걸 끌어당겨. 아스트라는 양기예요, 양기. 양기예요. 양기 끌어당기려면 암소를 써야 되는 거야. 수소를 쓰면 안 되냐라고 하면 안 될 건 아닌데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지. 남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지. 그런 식으로 음양의 어떤 이 접합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슴 방광을 이용할 때는 이 원리가 대칭적으로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슴 방광은 새끼를 한두 마리 놓은 암소 이것도 약간 그럼요. 왜냐하면 새끼를 한두 마리 넣으면 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 생명을 번식시키는 건 음의 역할이잖아. 음이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되거든. 음이 활성화가 돼 있어야 돼요. 예. 그 뒤산의 마왕한테 바칠 때는 처녀를 바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음적인 이 기능, 생리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건 한두 마리 낳아야 활성화가 되는 거죠. 예. 한두 마리 낳아서 이게 음적인 생산력이 활성화되어 있는 애 뿔을 쓰게 되면 확확 잘 빨아들이죠. 그게 뭐 사람의 비유하면 이게 음담패설이 돼서 비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 사람 여성도 자식을 한두 번 낳고 나야 여성으로서 이렇게 탁 뭐랄까 여성성이 생리적 여성성의 활력이 딱 갖춰지지 않나. 예, 이상한 이하 생략. 그러면 소뿔을 만들어 뿌릴 때는 저녁 무렵에 수정가루 춘국제를 만들어 뿌릴 때는 이른 새벽에 이것도 뭐
아, 그거 이제 새벽을 택하냐, 저녁을 택하냐라고 하는 것은 달기운을 이용하냐, 해기운을 이용하냐, 이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솥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기운을 머금은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저녁에 달기운을 받게끔 해주는 거지. 달기운을 받게끔 해주면 달기운 자체가 또 이게 인력에 의해 가지고 성장력을 촉진시키는 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 오고 난 뒤 보름달, 보름달 뜨고 비 온 뒤에 풀이고 이런 것들이 확확 자라버려요. 예, 달기운이 세고, 그러니까 만약에 소똥 뿌린다 그래도 물론 뭐 계속 뿌려줘야 되는 거니까 저기 하겠지만, 기왕에 그 타이밍이 맞다면 보름달 뜨는 날 이럴 때 상현달이나 초승달이나 이런 거 할 때보다는 보름달 뜨는 날 저녁에 소똥 정폭제를 뿌리면 네. 효과가 제일 크게 날 거다. 주로 잎해날 하는 게 좋다. 이페날이 물에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음기운을 이용하는 거예요. 음기운, 달기운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거 맞춰 가지고 소똥을 뿌리는 거예요. 이페날이 뭐예요? 이 달력에서 잎을 가진 식물한테 좋은 기운을 내려주는 시간대인데요. 그게 잎해날인데 보면 그 행성들이 다 물의 기운을 많이 주는 음적이라는 거죠. 잎은 양적이에요. 잎은 양적인데 네. 그한테 좋은 기운을 주는 건 음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양 배합이 아다리가 맞는 때를 타이밍으로 잡는 거죠. 무슨 일인 거예요? 아다리. 소똥. 소똥. 그러니까 이 소화작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썩는 작용이잖아요. 그 썩은 결과물이 똥이잖아요. 어차피 소똥뿐만 아니고 모든 동물의 똥은 자기 성기체를 바깥으로 빼는 행위예요. 빼는 행위인데, 근데 이 똥의 종류가 이게 섞임이 잘 될수록 질소가 높다는 거야. 그런데 소가 반복적으로 이 되새김질을 하면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미 질소가 높여진 상태에서 배변이 된다는 거예요. 소가 예. 위가 4개가 있고 소는 먹거나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먹었던 걸 토해가 계속 먹는 걸, 그게 일이거든요. 아무 일 안 하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데 그 소의 이 장의 길이가 위가 4개인데다가 뭐 40m인가 50m인가 이렇게 하여튼 안에서 별 기운과 섞이는 게 엄청 길고 그렇죠. 반복되고. 그렇죠. 반복되는 그래서 이제 거죠. 농사에서 우리는 유기농할 때 돼지똥을 쓰면 중금속이 나오고 닭똥을, 조류똥을 쓰면 이거는 인 성분이 너무 강해서 식물이 필요한 인보다 과잉된다. 그럼 땅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소똥은 과하게 뿌려도 아무 피해가 없다. 이렇게. 역시 소고기를 먹어야 돼. 그래. 자. 살아있는 꿀을 이렇게 소 꿀을 자르나요? 아니 죽은 소요? 도축. 그래서 솥불의 원리는 이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결국 이 동물의 기능이라든가 어떤 동물의 성분이라든가 이거를 결국은 별기운과 원소와 연결해 가지고 이해한 다음 이걸 어떻게 이합 집산하느냐에 따라서 비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식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김새를 보고 원소 성분을 추론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3년 전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규수 농부님이 도와주신다면 그런 식물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찾아낼 수 있다. 예,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역동 농장이 생길 때가 오겠죠. 시작한 김에 그 석영도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석영은 다음번에 규소하고 같이 할게요. 대비가 되는 거니까. 그 어떤 식물이 규소와 탄소 성질이라고 하면은 이 동양식으로 말하면은 목화가 큰 거죠. 목화? 네. 규소가 양이고 양이에요. 탄소가 금 아니에요? 아, 금이죠. 금. 그 양금이에요? 그렇죠. 양금이죠. 양금은 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거를 개념적으로 1대1 대응으로 엮지 말라니까. 농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생명체들은 이거를 단일하게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절대 없어요. 여러 가지가 무조건 섞여 있잖아. 그 섞여 있는 배합 관계를 파악해내는 거기 때문에 1대1 개념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이제 여러 변수가 생겨버립니다. 근데 지금 폭제로 쓰는 거는 그 성질이 제일
두드러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정폭제는 그게 두드러지게끔 빼내는 거죠. 성분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므로 원리적으로 이 책에 나오는 건 다 설명된다. 전혀 설명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적어도 슈타이너의 자체 논리 안에서는 슈타이너도 그런 얘기는 해요. 실험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실험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배합을 했는데 실제로 생명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는 어떤 요소에 1대1 반응을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 그래서 사실은 다 일종의 임상실험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의 영역들은 남아있지만 원리적인 어떤 이해 문제는 다 가능하다. 이게 염소로도 가능하고 양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염소요? 예. 근데 그거는 하다 안 하다고 지금 말하면 안 돼요. 해봐야 돼요.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아니 이거 진폭제만. 아, 사슴 방광 대체가 아, 예. 방광대체. 사슴 방광 대체 왜냐하면 사슴의 성질하고 동일한 데 있는 동양의 동물이 양이나 사냥이나 염소니까 그 방광을 써보면 비슷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고 추론하는 거예요. 슈타이너식으로 그런 실험이 필요한 게 농사의 유기농업이든 모든 이론이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우리가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냥 외국은 좋은 거 우리 건 나쁜 거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생명의 역동농업도 그런 게 있고 내가 발도르프 선생님들을 보면서도 그 세계도 그런 게 있죠. 뭐 전통이다 아니다. 저거는 허용된다 안 된다. 그거는 저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 드는데 맞아요. 농장은 하나의 유기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유기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말한 게 생명 역동농업 농장을 만들어라. 이게 다시 말하면 별기운이 순환하는 유기체 농장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농장에 우리가 독일의 유럽의 독일 같은 농장을 만들어야 되나요? 그 말이 안 되는. 그럼 저 밑에 이제 그럼요. 예. 반대쪽에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나 이런 데는 그럼요. 예, 아니면 저기 인도 같은 데는 소를 뭐 할아버지처럼 숭상하잖아요. 그럼 솥불을 가지고 뭘 하라 그러면 사람들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낙타 말국으로 하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다 자기 이제 그 살고 있는 지역에 맞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 이제 그런 실험이나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 자연 문화 환경에 맞는 현지화 이거 안 되면 안 이루어져요. 흉내내는 언제 거는. 실험해봐야겠다. 나는 돈 벌이 누구 실험은 임창규 선생님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선홍님 예. 별기 식물 이 이제 별기운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소비했기 때문에 지구의 별기운을 네. 보충 넣어줘야지. 되기 위해서 그걸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네. 빼앗긴 걸 보충해준다는 그 논리가 맞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왜냐하면 땅 속으로 별균이 들어가잖아. 별균이 들어갔을 때 이 별균을 집중적으로 집중시켜 내버리는 애들이 식물이거든. 예? 식물이 그 자기의 생명의 형성을 위해 가지고 땅 속에 있는 성기체들을 집중적으로 빨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 식물을 내버려 두면 식물이 알아서 땅하고 교류 순환을 할 텐데 우리가 뽑아 먹어버리잖아. 이 식물을 뽑아서 채취해가지고 빼버리는 이 행위가 바로 예, 땅으로부터 별균을 뺏는 행위예요. 그럼 사람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면 진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진액이 뭐 진액 빠져나간다고 그럼 먹어줘야지 진액을. 영양 보충을 해야지. 예, 영양 보충 해야지 그런 거예요. 이 별기운은 이렇게 쫙 만연해 있잖아요. 모든 땅에 만연해 있는데 그 부분에 식물을 넣게 했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소식- 땅이 우리 인간 한 명이 예컨대 풀로 치면 채식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요거의 그 수치적인 논리는 제레미 레프킨이 쓴 그 공감의 시대 그 책에서 제가 본 겁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생태순환고리 얘기하더니 결과적으로 사람 한 명이 1년에 산 2개 나는 식물을 다 먹는데요. 1년에 에너지량으로 환산을 시켜보면 에너지량으로 열량으로 환산시켜보면
요 산 두 개에 1년 동안 피고 지고 하는 식물을 다 먹는 정도로 인간이 먹는다는 거야. 먹는 게. 그러니까 고등 생명체 하나가 이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실제로 땅에서도 이제 큰 나무 같은 애들 있잖아요. 큰 나무 같은 애들이 하나 딱 버티고 있으면 주변이 다 죽어버려. 얘가 안에 있는 일종의 영양소를 다 빨아먹어가지고 주변이 못 자라요. 다른 식물들이. 특히 떡갈나무 같이 이렇게 괴목 같은 괴목류들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훨씬 많이 빨아들입니다. 별균이라고 하는 게 땅에 가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반사되고 흩어지고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데 일부 들어가는 애들을 식물 뿌리가 확 끌어당겨 버리거든. 근데 얘가 계속 있으면 이 안에서 자체 순환이 이루어져. 근데 인간이 뽑아 먹어버리니까 진액이 빠지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도 죽으면 화장하거나 하지 말고 산에다 묻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가 먹었으니까. 그렇죠. 사람은 죽으면 사실은 지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매장이에요. 매장이 맞긴 맞아요. 지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건 매장이 맞긴 맞는데, 그것도 이제 이런 거죠. 좀 질 좋은 사람은 매장하고, 조금 자연에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난 화장이네. 한번 퇴비정이라고 해서 있던데요. 예? 퇴비장. 시시들 퇴비화 시켜가지고 태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자원 덜 쓰고 그대로 뿌릴 수 있게. 그냥 매장해. 뭐, 태비장이야. 그거는 좀 인간의 영혼을 건드리는 것 같다. 최근에 뉴스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걸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 매장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비료를 만들어서 뿌려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다음에 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